안녕하세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할까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고비를 여행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목의 전설 17편은 몽골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고비의 재활용법입니다. 남고비의 홍고린 엘스에는 사막 가까이 자리 잡은 여행자 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베란다가 있죠. 기념품점이었던 건물의 추녀에 달아낸 베란다는 한낮이면 성근 그늘을 늘어뜨렸습니다. 사나흘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내 일과는 주로 회칠이 벗겨진 벽에 기대어 미지근한 맥주를 비우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실한 의자에 앉아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막의 일부가 되어 갈 뿐입니다. 지나가던 여행자들이 묻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인간이라도 고비의 베란다에 앉으면 하품과 기지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근면, 검소, 절제, 성실 이런 선동적인 구호들은 맥을 쓰지 못합니다. 한낮의 홍고린 엘스는 권태가 헬륨 가스처럼 충만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권태란 얼마나 사치스럽고 우아한 단어인가요? 나태를 가르치는 여름의 사막은 세상의 어떤 평화조약보다 강력합니다. 하품을 하며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빠진 널판과 다리가 부실한 의자가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분발하지 말라. 그날도 베란다에 앉아 사막의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사고들을 지우며 눈의 초점이 가까이 있는 기둥들에 닿았습니다. 그것들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둥들은 칠이 벗겨지고 목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둥의 속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둥이 한때 살아있는 나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모의 산과 모래만 깔린 고비에서 이런 기둥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끌고 왔을지도 모르죠. 북부의 산림지대에서 베어낸 이깔나무들이 열차에 실려왔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적어도 이 나른한 사막에 기둥으로 서 있을 나무라면 이 황량한 땅을 모태로 하여야 합니다. 가난하고 쓸쓸한 삶의 나이테들이 고화된 그 견고한 고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적어도 고비에서는 사실보다 상상에 의지하는 편이 옳습니다. 여기저기 틈이 벌어지고 이가 성글게 빠진 널판들이 드리운 그늘 아래 앉아 사실보다 더 설득력 있는 나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분발하는 귀에는 잡히지 않는 주파수로 전달되는 이야기였죠. 권태야말로 많은 것과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산이나 가로등이나 자동차 소리에 걸림이 없이 인간의 시력은 얼마나 먼 거리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시간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SNS의 알림 소리,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보여주는 유튜브나 CNN 뉴스가 아니더라도 정주민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빈 방에 혼자 있어도 그것들은 잠시도 머릿속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다. 고립무원에 처한 칭기즈칸이 한 말입니다. 너무 외로워 자신의 발자국이라도 보려 뒷걸음질을 했다는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고비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가 외로우라. 불행한 것은 외로움마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고비를 홀로 걸어본 사람들은 그 지루하면서도 막막한 공간이 가져다주는 대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비어서 충만해지는 고비의 화법이라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고비는 단숨에 해결합니다. 사이가 나쁜 학생들은 고비를 함께 걷게 하면 됩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사람이 없고 무시할래야 비교할 사람이 없는 고비에선 사람의 온기를 일깨우게 합니다. 일부러 말을 타고 사람을 찾아가서 미워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따돌리려면 자신이 먼저 따돌려져야 하는 게 고비의 교제술입니다. 고비에는 사막이 숨어 있습니다. 사막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여행자를 홀립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귀신들이 산다는 전설들이 흔하죠. 바실리스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르헤스의 상상동물 이야기에 소개된 바실리스크는 사막에 사는 괴물입니다. 괴물의 다리가 스치기만 해도 과일이 썩고 강물을 중독시킵니다. 도끼가 얼마나 강한지 괴물의 시선이 닿으면 돌이 부서지고 초원을 불태웠답니다. 그런 바실리스크도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으면 죽습니다. 사막을 건네는 중세의 여행자들은 수탉을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쳐다만 봐도 돌이 부서지고 초원을 불태우는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을 듯합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면포로 얼굴을 가렸으니까요. 고비는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황야하고 거친 땅이라는 뜻의 고비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어에는 바꾸어 쓸 단어가 없습니다. 한자를 빌려 황막이란 말로 바꾸어 보지만 고비를 온전히 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굳이 바꾸어 본다면 황황하고 막막하다로 겹쳤어야 할 것입니다. 고비를 바라보는 눈길은 다양합니다. 몽골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맥없이 버려두는 것을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좁은 땅덩이에 울타리를 치고 사는 정주민들은 이 광활한 땅을 고작 300만 명의 유목민들이 차지하는 게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심합니다. 이쪽으로 수로관을 묶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목장과 농장을 결합하고 저기에 호텔을 짓고 36홀짜리 골프장을 부대시설로 두고 승마장과 야생화 단지를 만들고 그들에게는 땅을 땅처럼 가만히 놓아두는 건 죄악입니다. 당장 투자자들을 모아서 고비를 통째로 사들일 기세죠.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을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라 더 넓은 땅을 사들인 미국의 일화는 그들에게 경전이나 다름없습니다. 1803년 4월 30일 미국 대사 로버트 리빙스턴은 나폴레옹 1세의 재무장관 탈레랑에게서 1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을 주고 루이지애나주를 사들였습니다. 1867년에는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시어드가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1에이카 약 1224평에 2센트 꼴이었죠. 이런 일화에 안타까워하거나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관한 경전으로 말하자면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업자와 투기꾼과 복부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땅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바흠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바시키르족의 촌장이 땅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 바흠이 달려갔죠. 촌장은 하루에 걸음만큼의 땅을 1,000루블에 판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바흠은 하루 종일 한 걸음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죽어라고 걸었습니다. 그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마지막 책갈피를 펼쳐보겠습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불쌍히 여겼다. 하인은 삽을 집어들고 바흠을 묻을 수 있도록 3아르신 약 2미터의 땅을 팠다. 바흠은 그 구덩이에 묻혔다. 하루 종일 걸어도 끝이 없는 땅은 흔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땅은 드뭅니다. 온종일 해가 뜨고 그 해가 지는 걸 한자리에서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용도만으로도 고비는 존재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고비를 어찌할 것인가? 이런 쓸데없으며 오지랖 넓은 물음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내버려 두라. 운명의 모래시계가 이끄는 대로, 바람이 실어가는 대로 어딘가에 누워 정멸의 모래바다 속으로 침몰하게 하라. 그 위에 또 다른 삶이 켜켜이 쌓여가도 초원에 누워 속삭이던 꿀풀 같은 속삭임도 조개 화석처럼 뉘어질 것이니 Let it be.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은 비틀즈의 노래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황량하고 막막한 고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